알하. 안녕하세요. 김알밥입니다. 오늘은요 3월달 가계부를 함께 볼 건데요. 이번 달도 좀 같이 공유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하긴 하지만 항상 시기를 놓칩니다. 아, 이번 주에 꼭 찍어야지. 아, 저번 주에 찍어야지 이러다가 놓쳤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3월에는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3월달 가계부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3월달 제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걸 같이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가계부는 제가 작년부터 만든 노션 가계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앱 가계부로 자동 기록을 하고요. 그 기록된 걸로 통해서 제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노션으로 옮겨서 좀 관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는 제가 거의 3년 동안 가계부를 이렇게 써오면서 이런 거 가계부에 필요하다. 저런 거 가계부에 필요 없다. 뭐 이러면서 저의 노하우를 좀 담긴 노션 가계부라서 저축이 좀 필요하신데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계부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버전, 어려운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관심이 가시면은 더보기란 밑에 있는 링크로 한번 이동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쓰는 가계부 화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가계부 메인에 보면은 뭐 목표 세우기나 뭐 자산이나 25년도 목표 금액 같은 것도 적혀 있고요. 월별로 얼마를 모았는지, 얼마를 저축했는지, 지출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나중에 쌓이면 쌓일수록 보는 재미가 있어서 아직 3월이라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일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참고해야 될 게 여러분들에게 저의 모든 그 사사로운 그 지출을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내가 이걸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좀 항목을 삭삭삭삭 좀 커트해서 가져왔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지출하고는 그렇게까지 막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월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좀 만족스러운 3월이셨나요? 아니면은 너무 심하게 지출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와서 3월을 좀 돌아봐서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은 날이었다 정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이제 계산이 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딱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게 없습니다. 다 자동화가 되도록 거의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월별 페이지에 먼저 들어가면 고정지출 페이지가 보입니다. 요거는 따로 앞에서 대시보드에서 골라갖고 고정지출 목록을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내 카드 목록, 뭐 자산 목록 이런 것도 적을 수가 있게 구성을 해놨고요. 저의 고정지출을 보면은 요렇습니다. 전기 구독도 쓰고 있고요. 뭐 강아지 약 같은 거, 뭐 교통비 이런 거 위주로 조금 적어봤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35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나눠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나눠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이것저것 일이 막 바뀌고 없어지고 생기고 이런 것도 많아서 고정 지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월 가계부를 적다 보면은 요약본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표 금액만큼 얼마나 저축을 잘 했는지, 불필요한 지출이 얼마나 쌓였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계부 3월달 걸 보기 전에 2월달에 작성한 이번 달 목표랑 또 제가 3월을 실제로 살아보면서 생긴 새로운 변동사항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월에는요, 제가 가계부를 다 작성한 후에 이런 다짐을 내렸습니다. 일단 유동지출을 한번 좀 줄여보자. 유동지출이라고 하면은 뭐 편의점, 식비, 생활비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줄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100%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유동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지출을 줄여보는 거랑 경조사 지출을 조심하기. 월 초에 경조사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2월달까지도 꽤 많이 쓰는 상태라 저는 경조사 지출을 3월달에는 한번 조심해보자 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3월달을 살아보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새로운 수입망이 늘어났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제가 엔잡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다른 수입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고정지출 필요성을 좀 느껴갖고 여러 가지 시도해 본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뭔가 잘 돼서 새로운 수입망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수익은 안 날 거고 뭐 다음 달이나 뭐 2달 뒤 전부터는 수입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고정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좀 슬픈 얘기죠. 이거를 제가 의도하고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고정 지출이 생긴 만큼 더 잘할 예정입니다. 무엇을 생겼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노션 있죠? 이 노션을 제가 계속 무료 버전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그 유료 버전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을 너무너무 쓰고 내가 정말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갖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노션 정기 구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월별로 하는 거라서 제가 나는 돈만큼 잘 쓰고 있는 것 같지 않군 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저는 바로 지울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기 구독권이 하나 더 생겼고요. 또 그 와중에 고정 지출을 제거했습니다. 제가 AI 관련해서 고정 지출을 쓰고 있는 게 있었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해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월달 변동사항까지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보고 실제로 가계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계부를 보시면요. 월별로 내가 지출, 수입, 저축에 대해서 바로바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드래그로. 그래서 조금 더 기록하기 좋다? 좀 관리하기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PC로도 볼 수 있고요. 태블릿으로 볼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내가 어디서든지 와이파이나 데이터만 연결이 돼 있으면은 바로바로 가계부를 관리하거나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노션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꼈는데 생각보다 나는 진짜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뭐 이자를 받은 것도 꽤 많고요. 한 1월 말에서 2월 초부터 청소 알바도 시작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고 또 펫시터 알바 수익도 있고 배당금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이곳저곳에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서 생각보다 수입 적응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저는 뭐 편의점이나 뭐 이렇게 카페를 가거나 강아지 약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험 같은 거는 정기 지출이잖아요. 그럼 정기 지출이면은 이런 식으로 고정 지출로 표시를 따로 할 수가 있어갖고 이렇게 따로 고정 지출 얼마나 내가 이번 달에 실제로 나갔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출 카드를 설정하거나 지출처 어디서 지출을 했는지 이런 것도 표시가 당연히 가능하고요. 필요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있는 것만큼 해당 지출이 얼만큼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편의점에 5,000원을 썼는데 5,000원? 좀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안 써도 됐을 것 같아.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은 필요하지 않다. 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들어가면은 세밀하게 쓸 수 있고 안 써도 괜찮은 가계부를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 제가 써놨고요. 이제 이렇게 적은 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밑에 이렇게 가계부라는 항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출, 수입, 저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지출에 대해서 쫙 그리고 지출 카테고리에 대해서 쫙 그래서 저는 이번 달에 강아지한테 제일 많이 썼네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는 보험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인스타 블로그 같은 저의 일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1, 2, 3위로 돈을 가장 많이 썼다는 거를 한눈에 좀 볼 수가 있어갖고 좋습니다. 여러 가지 표 형태를 만들어 놨는데 지출 카테고리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뭐 고정 지출로 표시한 것만 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을 조금 한눈에 관리해서 내가 이번 달에 실제로 여기에 되게 돈을 많이 썼구나 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서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카테고리별로 한번 볼게요. 이제 카페를 많이 간다고 했는데 카페를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3월에는 총 3번을 갔고요. 15,800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주로 그냥 동네 카페 갈 때도 있고 스타벅스 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딱히 저는 여기서 더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고 유지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한 부분이 어딘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계부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어디에 썼는지 알고 어디에 많이 쓰는지 알고 어떻게 줄일지 생각해보는 게 가장 가계부 관리의 첫 번째입니다. 수입 부분으로 넘어가면요. 저는 뭐 배당금 같은 부분도 있고요.
알바 같은 부분도 있고요. 뭐 갑자기 그냥 어디선가 돈이 들어온 그런 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부업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요. 이자도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이자를 이번 달에는 73,000원이나 받았네요. 꽁돈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기타적으로도 뭐 돈 받은 게 있고 배당금도 받고 이런 식으로 조금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게 자동화된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화된 수익이 이런 배당금, 이자 이런 것도 포함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부업으로는 월마다 생활비를 조금 방어하는 편이고요. 나머지로는 계속 제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부업을 하면서 고정 지출을 유지하고 제가 자동화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면서 이 비율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을 줄이고 일 안 하고 버는 돈을 점점 비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받았고요. 저축 부분은 제가 정기적으로 저축하고 있는 부분만 좀 가져왔습니다. 저는 저축할 때 적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간편하게 쓰거든요. 그냥 저금통 모으듯이 씁니다. 그래서 뭐 나는 비상금용 통장으로 월에 3만원씩 매년 모으겠다. 랑 26년에 내 생일 때 쓸 돈을 미리 1년짜리 만들어서 모아놓겠다. 가끔 이율이 되게 좋은 적금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언제든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율이 제가 7%로 기억을 하고 있어갖고 매월 30만원, 이게 최대 한도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10개월인가 뭐 7개월인가 이쯤 넣고 촬영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만기가 3개월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기다리면은 이율 7%짜리 적금이 만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3가지 정도 지금 가볍게 들고 있고 여기서 갑자기 뭘 갖고 싶어, 사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적금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매월 아주 조금씩 힘들이지 않고 계속 모아놔서 나중에는 큰 돈이 되니까 그걸로 편하게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안 쓰면 그냥 다시 저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긍정적인 루틴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얼마를 지출했고 얼마를 모았고 얼마를 벌었는지 여기까지 알았다면은 마지막으로는 월말 정산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내가 쓰고 모으고 했다 이것만 알면은 다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3월 달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4월 달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말 정산 리포트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3월 수입, 3월 지출, 3월 저축, 뭐 불필요, 남은 금액, 월간 저축 목표 달성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밑으로 조금씩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 고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고 총 한 40만 원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여러분들 저축률 높이는 데 가장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나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얘를 더 줄일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없어진 정기결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만 쓰고 다음 달에는 없어질 예정이고 나머지 정기결제하는 것들은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아니면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까지 별일이 없으면 계속 유지를 하고 필요 없다 생각하면은 끊을 예정입니다. 교통비도 생각보다 조금 썼네요. 제가 캐시터 알바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원래는 막 2, 3만 원 나오다가 최근에는 한 5만 원씩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캐시터 알바 정상 금액에 교통비도 대충 포함이 돼 있어갖고 그렇게 뭐 아깝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합니다. 이게 계속 보면 볼수록 나 이렇게 3월에 이렇게 많이 썼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이제는 정리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테고리별로 제가 예산 같은 걸 먼저 짜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작성을 안 했는데 지금 한번 항상 거의 비슷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적어두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 13,700원을 더 씁니다. 예산보다 내가 지출하고 싶었던 돈보다 조금 더 이번 달에는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을 정하는 게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내가 주로 쓰는 부분이나 줄이고 싶은 부분 위주로 한두 개씩만 쓰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카테고리에 다 써서
예산을 지키려고 하면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복잡하고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내가 편의점 진짜 많이 써. 그럼 편의점 예산만 정한다든지, 식비를 많이 써. 그럼 식비 예산만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페도 많이 가는데 보통 한 3만 원 예산으로 짜거든요. 그래서 3만 원 예산인데 이번 달에는 남았습니다. 의외네요. 강아지는 항상 정기적으로 먹는 약값이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이. 근데 이번 달에는 뭐 간식도 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살짝 오바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필요한 부분만 작성해서 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적용해서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계부를 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지속성이 유지될 수가 있다라는 게 저의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불필요 지출을 알아보시면 좋아요. 제가 지출 항목을 이제 여기 밑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별로 안 써도 됐었을 것 같은데 왜 썼지? 라는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눈에 이제 계속 막 발에 채일 겁니다. 그런 항목들은 불필요 지출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먼저 해줄게요. 아직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체크를 하자. 제가 이 세탁방은 진짜 아까워요. 막 강아지가 이불에 오줌 쌌는데 그 이불을 당장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막 부랴부랴 세탁방 가서 빨고 말리고 막 이러면서 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달에 조금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불필요하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딱 요 정도만 있으면은 불필요하게 지출된 거 다 체크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필요 지출 표를 넘어가면은 제가 불필요하다고 지출된 것만 리스트를 따로 볼 수 있고 이 합계가 얼마인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달에 이 24,000원을 더 아낄 수 있었는데 내가 조금 잘못했거나 생각을 잘못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되었구나. 다음 달에는 요거를 안 발생하도록 주의하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스스로 만족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3월 달에 저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게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100%. 그리고 어떤 거를 잘했냐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수입을 더 늘리기 위해 방법을 찾고 실행한 거. 저는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예산을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출한 거. 칭찬을 자신에게 좀 후하게 주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칭찬을 해봤으니까 반성도 해야겠죠? 이번 달에 만족스럽긴 했지만 편의점에서 간편식을 좀 사먹은 것 같아요. 편의점을 제 기준에는 안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의도치 않게 간 적이 꽤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불필요 지출을 조금 봤을 때 저 세탁방 제가 아쉽다고 했잖아요. 세탁방을 급작스럽게 가지 않게 주의해야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두 개로 반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이랑 반성을 보고 제가 다음 달에 어떻게 살지를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능하면 3월 지출 정도로 수준을 유지.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경조사 비용, 충동 소비 이런 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실제로 어떻게 다음 달을 살아갈지 적어볼게요. 점심, 저녁 시간대가 겹칠 것 같을 때 도시락 꼭 챙기기. 밥 먹을 시간에 밥을 안 먹고 있으면은 갑자기 막 편의점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시간대가 겹칠 것 같으면은 주먹밥이라도 싸서 밖에서 돈 쓰지 않고 해결하겠다라는 게 조금 1번인 것 같습니다. 세탁방을 간 게 제가 여유분의 이불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뭔가 여유분의 물 같은 거 조금 준비. 저는 아직 수입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정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찾고 10만 원 더 벌어보기. 4월 목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월말정산 리포트를 작성하면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해볼게요 페이지가 4월로 넘어갔을 때
이렇게 전월에 작성한 이번 달 목표 4월 달로 같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좀 연동이 돼서 아, 내가 3월 달에 4월 달엔 이렇게 살자고 혼자 약속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저축을 위한 관리가 편하다, 그런 가계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달 25년도 3월에 가계부를 함께 보고 4월 달에 어떻게 살지도 함께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 보시면서 이번 달 가계부 놓치지 말고 꼭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처럼 이렇게 꼭 노션 가계부까지 쓰지 않더라도 앱 가계부라도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축을 좀 희망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앱 가계부 정도는 필수적으로 사용을 해보시고, 거기서 조금 적응이 되시면은 노션 가계부나 엑셀 가계부나 뭐 수기 가계부 이런 식으로 넘어오셔서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축이 필요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저축 플랜을 짜는 무료 강의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커뮤니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보셔갖고 가능하시면은 참여해서 좋은 정보랑 노하우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오늘 영상 가계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4월 가계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때까지 3월 달에 생각한 4월 목표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머니 매니저 김알밥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